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들 첫 번째 시간에 올려준 영상을 다 열심히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이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특이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은하보다 뭔가 강하대. 뭐가 강하냐면 전파나 X선을 강하게 방출하는구나. 얘네를 우리는 특이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전파나 X선을 강하게 방출할까요? 그거는 아마도 가운데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뭐가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특이은하라고 하는 건 허블의 분류체계에 속하기 어려운 전파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가 있다. 요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하에 비해서 전파와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왜? 아마도 거대한 블랙홀이 가운데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밝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등 일반 은하와는 어쨌든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특이은하입니다. 허블의 분류체계에 속하기 어려운 애들이구나. 여기는 전파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먼저 전파은하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전파은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타원은하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 타원은하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전파은하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보인대. 이게 대체 뭐냐? 오른쪽 그림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봤더니 여기 한가운데에 중심부가 있고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질을 내뿜는 부분이 존재한대요. 거기를 우리는 Z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 이렇게 둥근 부분을 우리는 로브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파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타원은하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처럼 타원은하처럼 보이고, 얘를 전파 영역에서 봤더니 여기 가운데에 핵이 있고 이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물질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는 Z 부분이 보이고 양 끝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로브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전파은하. 전파은하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전파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강한 전파를 가지고 있다. 방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타원은하의 형태로 관측이 되는구나.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이 보이거나 Z로 연결된 로브가 중심부의 양쪽의 대칭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 부분 이렇게 시선 방향이 도달하니까 여기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이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관측을 한대.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고 있다면 당연히 Z도 이렇게 중심부에서 연결된 Z도 보이고 양 옆에 로브도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그리고 얘는 강한 X선을 방출하고 있고, 왜 X선을 강하게 방출하느냐? 결국엔 블랙홀이 가운데 존재해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와 강한 자기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고 강한 X선을 방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파은하 여기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퀘이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퀘이사라고 하는 건 별처럼 보인대. 별처럼 보이는데 사실 별이 아니라 은하였대. 별처럼 보이는데 은하야. 왜 별처럼 보이지? 은하인데 왜 별처럼 보이지? 그 이유는 굉장히 매우 멀리 있기 때문이래요. 매우 멀리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매우 멀리 있으면 나에게서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구나. 요거를 우리는 허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적어 놓을게요. 이 허블 법칙은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매우 멀리 있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일단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결국 K사는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봤을 때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은하야. 그럼 왜 별처럼 보이지? 그 이유는 매우 멀리 있기 때문이야. 그럼 매우 멀리 있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야? 얘는 허블의 법칙에 따라서 나에게서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나에게서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질 거야. 나에게서 멀리 있을수록 이 R이 거리입니다. 나에게서 멀리 있을수록 나에게서 엄청 빠른 속도로 멀어질 거야. 요게 바로 허블 법칙이야. 아, 빠르게 멀어지면 요 V 값이 크면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V 값이 크면 적색 편의도 크다. 우리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관련된 게 요거였어요. 요식 얘기한 거예요, 방금. 빠르게 멀어지면 적색 편의량도 꺾구나. 빠르게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 요거 기억나야 돼요. 아, 퀘이사는 아주 멀리 있구나. 아주 멀리 있단 얘기는 엄청나게 먼 과거를 알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이렇게 태양빛이 나한테 도달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 내가 보는 이 태양빛은 지금 현재의 태양이 나한테 보내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8분 전에 태양이 나한테 보낸 빛을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양을 봤을 때 보이는 태양빛은 지금 현재의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이 8분 전에 나한테 빛을 보낸 게 지금에서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 서 있대. 근데 저 멀리 있는 어떤 그 별이 있었는데 얘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펑 하고 터졌대. 근데 그 터지는 순간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와 이 별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사이의 거리가 1억 광년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내가 그 당시에 그 빛을 보는 게 아니라 1억 초신성이 폭발하고 1억 광년 뒤에 나는 그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1억 떨어져 있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모습을 봤어. 그거는 지금 당장 바로 초신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1억 년 전에 초신성이 폭발한 게 지금 나한테 도달을 했단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대로 여기 서 있어. 근데 이렇게 2억 광년 떨어진 곳에 초신성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별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늘을 관측했는데 초신성이 펑 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 그거는 지금 현재 초신성이 바로 폭발한 게 아니라 2억 년 전에 이 초신성이 펑 하고 터져서 그 빛이 2억 년 동안 달려와서 나한테 지금에서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태양빛은 지금 현재의 태양빛이 아니라 8분 전에 태양이 나한테 보낸 빛을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1억 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이 펑 하고 터졌어. 근데 지금 내가 펑 하고 터진 그 초신성 폭발은 지금 당장 초신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1억 년 전에 터진 그 폭발이 지금에서야 나한테 도달했단 얘기고, 예를 들어 2억 년 떨어진 이 거리에 초신성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봤더니 초신성이 터지는 모습을 봤어. 근데 그 초신성은 나로부터 지금 2억 년 떨어져 있어. 그 초신성이 터지는 모습은 지금 당장 터진 게 아니라 2억 년 전에 터진 그 초신성 폭발이 열심히 달려서 지금에서야 나한테 도달한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거리가 1억 년에서 2억 년으로 이렇게 멀어질수록 엄청 먼 과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우주 초기에 형성이 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퀘이사는 별처럼 보인다. 근데 얘는 사실 별이 아니라 은하다. 왜 은하인데 별처럼 보이지? 굉장히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결국에는 아주 엄청 오래 전에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먼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퀘이사는 아주 초기, 우주가 형성되는 그 초기에 같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이 퀘이사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데 멀리 있다. 이 멀리 있다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허블의 법칙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했죠. 멀리 있을수록 나타나는 특징, 나에게서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얘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 편의량이 굉장히 크구나. 적색 편의가 매우 크구나. 매우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의 특징은 아주 오래전에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가 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굉장히 작구나. 태양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매우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구나. 그렇단 얘기는 이 퀘이사의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요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이 은하의 세 번째, 세이퍼트 은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핵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다. 여기 핵 부분, 여기 보면 좀 밝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하 전체 밝기에 비해서 이 중심부의 밝기가 굉장히 밝다는 얘기예요. 핵 부분이, 그러니까 중심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밝다. 그리고 은하 내의 가스운이, 결국 요거는 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요거는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을 의미를 한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펙트럼을 내가 관측을 했대. 스펙트럼을 관측했는데 그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방출선이 나왔대. 방출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기억이 나겠죠? 그 온도가 높은 기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방출선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방출선이 보인대요. 방출선이 두껍게 나왔대. 그러면 왜 방출선이 두껍게 보이는 걸까? 이 얘기는
온도가 높은 가스운이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구나.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 성운 안에 있는 그 기체, 가스들이 온도가 굉장히 높대.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움직인다. 이 얘기는 나한테 접근할 때 파장이 짧아지고, 나한테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 변화가 크단 얘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적어보면, 여기에서 기체들이 빠르게 움직인대. 기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크단 얘기고 요 변화량이 크단 얘기겠죠. 이 기체가 만약에 나한테 다가온다.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요 편의량이 굉장히 크다. 이때에는 청색 편의량이 크다. 청색 편의량이 크다라고 얘기하겠죠.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 값도 커진다는 얘기지만 적색 쪽으로 많이 편이된다. 적색 쪽으로 파장이 길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기체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는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나한테 멀어질 때에는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방출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온의 성운이 존재한다는 얘긴데 이 온도가 굉장히 높은 기체가 존재한다는 얘긴데 그거는 그 안에 기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요 속도가 빠르다. 요 편의량이 크다. 편의량이 크다는 얘기는 다가올 때에는 청색 쪽으로 빠르게 크게 편이되고 멀어질 때에는 적색 쪽으로 빠르게 멀어지니까 적색 쪽으로 편의량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가운데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네는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방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방출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핵이 밝게 보이고 방출선도 넓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되는 게 세이퍼트 은하구나.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돌 은하를 한번 볼게요. 충돌 은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은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은하랑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충돌을 한대. 왜 충돌을 하냐? 은하와 은하 사이에 큰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충돌을 한다. 근데 은하들이 충돌할 때 그 안에 존재하는 은하 안에 살고 있는 그 별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왜? 별과 별 사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멀어서 공간이 넓다. 그래서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 적다. 요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별하고 별이 충돌할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은하랑 충돌을 한대. 근데 은하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얘긴데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성간물질이 많이 모인 부분하고 또 성간물질이 많이 모인 부분이 서로 부딪힌대. 그러면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겠죠. 높은 밀도를 가진 곳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별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약 40억 년 후에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른쪽 보이죠? 충돌 은하 모습.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면 이렇게 하트처럼 보이는 예쁘죠? 네. 그러면 은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허블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은하를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은하로부터 빛을 분석했는데 그 빛을 분석했다는 건 스펙트럼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봤더니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래요. 내가 보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전부 다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하가 나한테 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 빛을 내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나타나는 원래의 고유 파장의 흡수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대요. 그 은하가 나한테 보내는 원래의 고유 파장의 흡수선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그런 선들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그 흡수선들의 위치가 점점 이렇게 긴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더래요.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더래요. 그 얘기는 파장이 긴 쪽으로 간다, 적색 쪽으로 편이한다, 적색 편이한다는 얘기겠죠. 왜 원래 위치보다 빨간 쪽으로 가지? 아, 후퇴하고 있구나.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은하들이 전부 다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적색 편이하고 있구나. 은하들이 나한테 보내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봤더니 그 고유 파장의 흡수선들이 전부 다 적색 쪽으로 치우쳤구나. 적색 편이했구나. 나한테서 후퇴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또 뭘 알았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먼 은하 그리고 매우 먼 은하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인지 느린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인지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멀고 매우 먼지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는 속도가 느린 속도로 멀어지느냐 빠른 속도로 멀어지느냐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기억해 볼게요.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할 때 후퇴하는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배웠어요. 이 식 기억나죠? 우리 여기 위에 써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번 써볼게요. 원래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은 빛의 속도분의 후퇴하는 속도와 관계가 있다. 요 식에서 요 C 빛의 속도를 왼쪽으로 넘기면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후퇴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과 관계가 있다. 요 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인 거예요.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식으로 다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V값, 멀어지는 속도값, 후퇴하는 속도값, 이 후퇴하는 속도는 요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파장 변화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적색으로 치우치는 편의량이 클수록 적색 편의량이 클수록 요 후퇴하는 속도도 크다. 이 식 기억나죠? 멀어지는 그리고 후퇴하는 속도 요 속도는 파장의 변화량과 비례한다.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 1번입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암기를 무조건 해야 하는 식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적색 편의량이 크다, 파장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뜻은 후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 세모 표시는 우리 델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델타 람다가 클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걸 알 수 있는 공식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나로부터 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먼 은하, 그리고 나로부터 거리가 엄청 먼 은하 이렇게 있을 때 나로부터 엄청 거리가 멀리 떨어진 은하의 델타 람다 값이 굉장히 크대요. 그냥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델타 람다 값은 당연히 이 값이 되겠죠. 비교를 해봤더니 그냥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델타 람다는 이만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델타 람다는 이만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델타 람다가 더 큰 거죠. 이 값이 더 크니까 당연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구나. 델타 람다가 작은 그냥 어느 정도 떨어진 먼 은하는 느린 속도로 멀어지고 있구나. 아, 델타 람다 값의 속도, 후퇴하는 속도가 같이 비례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탐구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 큰곰자리, 목동자리 이렇게 갈수록 거리를 보니까 63, 여기 단위는 곱하기 10의 6광년입니다. 10의 6승광년. 63, 990, 2740 이렇게 처녀자리, 큰곰자리, 목동자리 이렇게 갈수록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이구나. 거리를 알려주죠. 요 방향대로 처녀자리, 큰곰자리, 목동자리 요 순서로 봤더니 후퇴 속도를 관측했는데 1200km/s, 15,000km/s, 39,000km/s로 후퇴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게 관측이 되는구나. 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구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공식 두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후퇴하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도 멀어요. 이런 얘긴데 요 h는 허블 상수라고 해서 그냥 상수값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 공식 두 번째는 일단 후퇴하는 속도는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는구나. 요게 허블 법칙 공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멀리 떨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른 거지? 왜 멀리 있는 은하가 빨리빨리 멀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사실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측 결과는, 이 그림의 관측 결과는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풍선으로 한번 선생님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풍선에 스티커 3개를 붙일 거예요. 그 스티커를 각각 우리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스티커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3cm라고 할 거고 A에서 C 사이의 거리를 4c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1초 후에 풍선이 팽창해서 크기가 커졌대요. 풍선의 표면적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풍선이 팽창하면서 점점 그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요 A, B, C 사이의 스티커 간격은 예를 들어서 6cm, 8cm로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초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A 입장에서는 원래 B가 여기 3cm만큼 떨어진 데에서 존재했었는데 1초가 지나고 나니까 3만큼 더 가서 총 6cm만큼 떨어진 곳에서 관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초 동안에 3cm가 더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3cm/s만큼 더 멀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C를 봤더니 원래 C는 A로부터 이렇게 4cm 떨어진 데에 위치하고 있었죠. 근데 얘도 1초 동안에 4cm에서 8cm의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1초 동안에 4cm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결국 얘의 속도는
4cm/s가 되겠죠. A가 B를 볼 때에는 3c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고 A가 C를 볼 때에는 4c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되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티커가 서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풍선이라는 표면적이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풍선의 표면적이 증가한 게 우주가 팽창하는 거.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스티커는 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선을 불면 한가운데 그 소개가 팽창의 중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건 그 우주의 그 풍선의 표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 속 한가운데 여기가 중심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풍선의 표면적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따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빨리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공간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A에서 관측한 B와 C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B에서 보는 A와 C를 해도 똑같이 나올 거고 C에서 보는 A와 B를 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건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스티커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요 얘긴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우주 팽창의 중심은 따로 없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외부 은하들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가 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리는 메가파섹의 단위를 쓰고 있고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세크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상의 적색 편이랑을 보고 후퇴 속도를 계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 이 그래프는 결국에는 1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y는 ax 이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후퇴 속도였고 여기서 이 y값을 후퇴 속도로 볼 수 있고 요 x값을 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수학 다 잘하니까 a가 뭔지 알 수 있죠? 이 a는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면 v는 후퇴 속도니까 v는 상수 곱하기 거리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네모 값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기울기겠죠. 요 기울기 값을 우리는 허블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허블의 h를 써요. 그래서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h가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 요 식이 바로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 공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요 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요 허블 상수는 어떤 단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알려진 값으로는 허블 상수 h 값은 60
68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단위는 어떤 거냐? 한번 볼게요. 우리 V는 H 곱하기 R 이렇게 쓴다고 했죠. 여기서 V는 후퇴 속도였어요. 단위가 km/s였고 거리 R은 메가파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우리 허블 상수 H만 남겨볼게요. H는 R분의 V. 그럼 단위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V는 km/s, R은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허블 상수의 단위는 km/s/메가파섹이라고 쓰게 됩니다. 요거는 1메가파섹당 68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메가파섹당 68k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즉 1메가파섹당 68km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메가파섹은 10의 6승 파섹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단위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지금까지 배운 건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구나. 먼저 첫 번째는 요 후퇴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요 식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와 같다. 그러니까 거리와 비례하는 후퇴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허블 법칙으로도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알려진 그 허블 상수는 약 68km/메가파섹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허블의 법칙에서 허블 상수 요 H 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허블 상수 값으로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언뜻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우주는 빅뱅, 대폭발하면서 팽창한다. 요거 대충 기억나겠죠? 그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일단은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해서 펑 하고 터져서 점점 커졌구나, 팽창했구나 이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주가 원래 한 점에서 시작해서 펑 터지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곧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로부터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요 은하가 V의 속도로 지금 멀어지고 있대요. 이 얘기는 이 은하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한 거였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과거는 요 은하가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겠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과거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은하가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랑 같겠죠. 결국 이렇게 이동한 시간이 t라고 했을 때 요 t가 결국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은하가 V라는 속도로 R만큼 이동을 했대. 이 V라는 속도로 요 R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 걸린 시간은 총 T라는 시간이 걸렸구나. 이렇게 구했더니 우주 나이가 138억 년으로 추정이 됐대요. 요 T의 값이 결국 138억 년이 됐대. 근데 요 네모칸에 있는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죠. 그럼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그 팽창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속력 v분의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후퇴 속도 v는 hr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오타가 생겼네요. 여기에서 요 v를 r로 바꿔주세요. 거리 r. 그러면 여기 r과 여기 r이 지워지니까 남는 건 허블 상수분의 1이 남게 됩니다. 결국의 결론은 우주의 나이 t는 허블 상수의 역수와 같구나. 이때 요 t 값이 138억 년이 나왔구나.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대요.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거기를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지금 지평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지평선 사이에 은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대. 근데 이 은하는 내가 볼 수 있는 천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은하래요. 그리고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은하는 내가 볼 수 있는 천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래요. 그럼 결국 얘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겠죠. 가장 빠른 속도니까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은하까지의 거리 r이 곧 우주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블 법칙의 후퇴 속도에 빛의 속도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결국 V는 HR이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그 은하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V 대신 C를 넣고 H 곱하기 R을 그대로 쓰면 R은 H분의 C가 됩니다. R까지의 거리가 곧 우주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에 대해 정리를 해보니 R은 허블 상수분의 광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구나. 둘 다 허블 상수의 역수값에 비례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허블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결국 이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함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렵죠. 복잡하고. 이 내용을 좀 다시 돌려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학교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허블 법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